LG 디스플레이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2022년 3월 26일자 뉴스인데요. LG 디스플레이 1년 만에 중지치고 세계 1위 탄환이라는 뉴스 기사가 보여집니다. OLED 제품 판매량 급증이 영향이다. 그러니까 1위 탄환한 게 판매량 급증의 영향이다. 그런 원인을 표시를 했네요. 그 구체적인 그 결과 내용들을 밑에서 풀었는데, 제가 만약 기자라면은 그럼 왜 판매량이 증가했습니까? 라는 취재를 못할까? 그러면 또 소비자들이 그 조금 더 신뢰 있는 경제지로서 또 구독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제 희망사기긴 합니다만은 주가를 보면은 2020년 말 주가보다 뭐 250원 정도 오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크게 대우를 못 받고 있네요. 5% 이상 주주를 보면 LG전자가 38%, 국민연금공단이 6.65%, 외국인이 16.38%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액은 28조 4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24.4%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3.8%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36.8%가 증가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6.2%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도 크게 증가했는데 27.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스루풋이 더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01로서 전년도 그 적자에서 0.07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상승을 한 거죠. 영업이익은 전년도 7천억 적자에서 4천억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7,200억 원대가 나왔는데 3,131억 원은 스루풋 손익은 적게 나오게 산출됩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8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는 원재료 확보 차원에서 7,12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공품의 그 증가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 원가 회계의 그 로직은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그 원가 회계의 그 성과를 왜곡하는 것을 제거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와서요. B의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쓰던 습관대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입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거꾸로 1.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7.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조 8천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전년도보다 무려 33.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비율 대비로는 0.7% 상승인데요. 직원 수가 전년보다 172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증가하면은 공장 증설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이 1억 원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도 무려 25.3%나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도 40.7%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그 CEO의 변화를 표시를 했는데, 요 인건비라든지 직원 수를 파악하는 그런 주석 데이터 정보에 임원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칸에다가 표시를 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2019년까지 한상범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했고요. 2020년에 정호영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한상범 씨는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로 나와 있고요. 정호영 씨가 한 5년 정도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뭐 세대 교체라면 교체할 수 있겠죠. 그거 보면은 제 생각은 2019년도에도 그 적자폭이 컸거든요. 그게 한 9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아마 그 장기 근속자들을 대거 해고를 하고 새롭게 자기 연령대에 맞는 직원들로 다시 2021년에 또 포진을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문자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은데요. 하나의 기업을 국가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전문 경영인 CEO는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다. 임기 동안 실적을 올려야 한다. 실제 지배 소유주 LG 패밀리가 있듯이 국가도 그런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 소설을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써먹은 캐치프레이즈가 It's the economic, stupid. 미국에서 스투피드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바보야 할 때 그 개념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린 거로 누가 소개를 하던데요. 어쨌든 그만큼 그 경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2021년에 이 직원들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 원대가 넘어섰다면은 그 생산 공장의 그 여직원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 새로운 CEO 정호영 씨에 대해서 환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취임한 CE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근속자를 쳐내고 2021년도에 직원 수를 증가시키면서도 평균 임금을 1억 원대로 인상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직원들은 새 정권이 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런 상상 소설을 써봤습니다. 가공비도 뭐 계속해서 금액상으로는 증가를 했는데요. 가공 비율이 65%로 뛰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많이 자동화나 뭐 이런 게 많이 됐고 직원도 이제 물론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가공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자동화도 많이 돼가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뛰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다음 장에 다음 장 이후로도 조금 더 추적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 아, 회사가 제시한 그 기준으로 인하면은 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그 총 제조 비용이고요. Q 총 제조 비용은 WCAI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는 그런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2,314억 원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2단계로 봤을 때 일본이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 변동 범위로 해가지고 총 제조 비용 차이하고 일치하게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재료하고 저장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일치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이 성과가 왜곡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깔끔하게 일치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건데요. 어, 그런데 이쪽에서 이 진행되는 대목쯤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고자산의 흐름을 보여줘라. 재고자산 명세를 주석을 달고 있는데 기초재고에서 입고, 출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환입 및 폐기도 좀 여기다가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가 있다면 여기도 표현해서 기말재고가 얼마 나왔다. 그래가지고 매출원가 산출하고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하는데 좀 클리어하게 보여달라는 게 이제 끊임없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공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TOE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이 증감에서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면은 이제까지 분석의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LG 디스플레이 되는 수준이 분식회계 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시려면은 반증을 하셔야 되는데 반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됐던가 왜? 이 재고 비중이 떨어졌으니까 재고 금액이 뭐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상승해야 한다. 그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데이터로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장에 또 이어서 그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은 재고 버퍼율은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 버퍼율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도 운영이 된다는 면에서 이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우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 정도 선이면은 매우 높은 선이기 때문에 그 최소 재고 정도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재고 관리는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는 5.2%뿐이 상승하지 못했고요. 총 자산 회전율이 0.96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좀 느려졌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또 느려졌습니다. 이것에서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납품 속도라고 본다면은 출고 속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느리죠. 한 3배 정도 이상으로 수금 속도가 느립니다. 저도 오늘 노트북을 이렇게 보면서 녹음을 하는데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사는 근처에 이 LG 베스트샵이 있어서 어, 그 모니터를 그냥 구매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저도 기왕이면은 그 무이자가 있다니까 분할 구매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소비자들도 완불로 하기는 어렵죠. LG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OLED 제품 같은 거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할부로도 많이 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수금 속도를 영업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전년보다도 느려졌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들의 수금 속도 수준 정도로 부품이나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지급 속도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도 너무 느리게 주는 거 아니냐. 그 배 이상으로 더 느리게 주고 있다. 그럼 납품 협력 업체들은 그 작은 공색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단가 인하해 달라고 그래도 뭐 도저히 못한다. 이자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 원재료 그 매입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2021년도 매입액을 표시를 해 줬는데요. 품목마다의 이제 그 매입 비중을 쭉 얘기해서 100%가 그래서 14조 원을 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성분 매입액으로 표시된 거 보면은 9조 2,6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5조 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 할 때는 이것은 그 연결 손익에서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그런 구매액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도 원재료 매입액을 또 추가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2조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량이 증가했다고 뉴스 보도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18%의 그 매입액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매입 증가율을 단가 인상률로 한번 간주해서 그 롤플레이라고 할까요?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번 맨 마지막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2%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2020년도에는 30%나 상승이 됐었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조 1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27.1%로 1.2% 증가했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은 3조 8천억 원대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8.3%가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주가는 좀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물론 시장의 논리는 또 다른 거겠죠. 채권자한테 8,692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4.5%에서 41.6%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없는데요. 아직 3년 동안 이익 배당은 아직 꿈을 안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 LG 디스플레이는 6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버퍼율은 3.7%로 크게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대금을 늦게 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빚을 갚냐고 협력업체한테 돈을 좀 늦게 준 거로 그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좀 더 빨리 줘야 된다는 거죠.
이익잉여금률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도 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배당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계 투자 기관들도 흥미를 좀 잃지 않을까. 만약에 그 이익 배당을 실현을 시작한다면, 물론 이익 잉여금률이 아직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씩으로 배당한다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그거 이전에 아까 1조 원대의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를 했는데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1,579억 원을 투자했고 유형자산에 2,74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 증가한 거죠. 공장 증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무형자산이 5,723억 원으로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그 연구개발비, R&D 비용을 비용으로도 떠는 게 있지만은 무형자산으로 넘어가는 금액도 매우 많다고 보는데 2021년도에 무려 8천억 원대에서 1조 5천억 원대로 그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면은 이익잉여금이 6조 원대로서 2019년도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익 배당을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루풋 회계를 가지고 나온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 경영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A플랜은 뭐 실무적으로 조금 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별도로 그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보통 이제 그 백투더 베이직해서 기본부터 시작을 해보자 한다면은 매출 재료비가 아까 그 18% 인상이 됐는데 이 구매액 증가율을 그 단가 인상률로 간주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 오르고 운영 비용도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25% 증가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익도 한 50%를 더 내보자.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매출 계획은 그 35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 증가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거로 매진해보자. 뭐 이런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B플랜이라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는 거를 조금 더 개발시켜서 만든 건데요. 운영비용 25%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핏도 50% 증가한 거로 봐서 산출하면은 23%만 증가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 34조. 비슷하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 플랜이 사실 액추얼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실무적으로 더 들어간 내용이 되는데요. 매출 재료비 20% 똑같이 하고, 수르푼율은 70%로 조금 더 올려보자. 2%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정전에 20회전 이상 한 적이 있으니 20%를 더해보자 해서 나오면은 31조 7천억 원 정도 해도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납품업자 입장에서도 그 똑같은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납품 단가가 그냥 28,364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 납품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가격을
주시오. 이대로는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도 올랐고 운영 비용도 올라서 그리고 우리도 좀 이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이익을 내셨는데 그래서 이 견적 가격을 그 35,115원에 써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구매 입장에서는 100%다 그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인상률이나 그래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 어, 대중소기업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인상률을 그냥 1%만 깎자. 우리도 그 체면이 있으니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에 그 납품이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에, 판매 가격이 3만 1714만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결정적으로 여기도 수르픈율이 70%고 여기도 70%로 같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변수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재고 회전율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변수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 재고 회전율의 그 증가의 파급 효과는 여러 부분의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재고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고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공장이 깨끗해지고 제공품도 적으면은 퀄리티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징적인 어떤 게 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스루풋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제조 원가 회계가 쉽게 시뮬레이션 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원가 회계에서 스루풋 회계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